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선배 소상공인들의 영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아카데미에 다녀왔습니다. 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안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쌍둥이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블로그에 입문했다는 문성실 대표. 처음에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요리하는 사진을 올리다 보니 파워블로거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결핍이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매장에 오는 그 고객들의 어떤 그 태도,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독한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모두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처럼 장사를 오래 했지만 한 군데서 계속 장사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변화의 흐름을 빨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또 이런 교육의 장 자체가 특히 무료 교육이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민 아카데미 와서 그런 트렌드도 배우고 장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다른 사장님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옆에서 또 도움도 되고 그래서 항상 매번 강의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편이에요. 한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계속 오게 된다는 배민 아카데미. 인력 관리부터 노무, 고객 응대 스킬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가게가 프랜차이즈 형태인데 본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노하우까지 여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실제적으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케팅하는 방법이 너무 기발한 거예요. 사장님들마다. 배민 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숨은 실력자들의 꿀팁도 얻고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민 아카데미는 사장님들과 계속 상생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장님들께서 필요로 한 교육들 그리고 이 배민 아카데미라는 공간이 사장님들께 좀 더 사장님들이 오심으로써 활기가 넘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사장님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들과 함께 저희 배민 아카데미가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매월 초에 공지되는데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배민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 지난주 국회 인근에서 소상공인 천여 명이 모여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사업 분야의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법제화를 촉구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47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양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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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자본력을 이용해서 침탈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통과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 투입이 많은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에 직결되는 업종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47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될 예정으로 해당 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작 법제화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쟁점조차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만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저희 공구와 철물이 추가로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개월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매번 그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소상공인 영역에 대거 진입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적합업종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TV 뉴스 양가희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이죠.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 대책이 신규 인력에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기존 인력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요즘 청년 일자리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작년 말에 청년 실업률이 9.8%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3, 4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39만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은 일종의 아주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이 너무 신규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만 혜택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책을 살펴보면 신규 취업하는 청년 외에도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재직 1년 이상이 된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대책이 있고요. 여기에는 청년 본인도 월 기준으로 약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이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부가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적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기존 인력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걸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같은 것들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행에 앞서서 정부가 참 많은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일자리 안정자금, 그다음에 두루누리 보험 지원제도,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합쳐서 한 5조 원이 넘는 패키지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벌써 150만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이 두루누리 보험 혜택을 통해서 또 사회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 원, 두루누리가 1조 원, 그다음에 그 외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서 한 1조 원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지원 대책을 시행을 나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계속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이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또 다가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VCR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과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중기부인 상생협력을 말하다를 통해 전체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제26회 중소벤처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와 규제 개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대상 한 편을 포함해 총 20편에 대해 총 상금 2,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 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 품목 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 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예스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